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알아보기. 우리나라 권역별 우유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예요. 여기 우유, 그 그림으로 우유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큰 그림은 10만 톤, 작은 그림은 1만 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나타내는 단위를 파악해야 돼요. 큰 그림은 10만 톤, 작은 그림은 얼마? 1만 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우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권역, 이것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모두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그림이 서울, 인천, 경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 그림이 7, 작은 것이 5. 그러니까 75만 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11만 톤. 이렇게 알 수 있죠. 대전, 세종, 충청.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큰 것 4개, 그 다음에 작은 것 4개, 44만 톤. 대구, 부산, 울산, 경상. 큰 것 3개니까 30만 톤. 광주, 전라, 큰 것, 작은 것 2개씩 22만 톤. 제주는 작은 것만 2개. 그래서 2만 톤. 각각 살펴봤더니 자, 큰 것이 이렇게 가장 많은 서울, 인천, 경기.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실제로 우유 생산량을 정확히 살펴봐도 좋고요. 아니면 큰 그림만 살펴봐도 우린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우유 생산량이 가장 적은 권역은 어디일까요? 여기에서 큰 그림이 하나도 없는 권역이 있어요. 제주 권역입니다. 다음은 광주, 전라 권역. 자, 여기 우유 생산량은 22만 톤인데요. 강원 권역 11만 톤. 여기 우유 생산량의 몇 배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22만 나누기 11만. 이걸 생각해 보면 2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배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이 밖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많으니까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하세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는요,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림 그래프는 복잡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확인 1번, 우리나라 권역별 젖소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세요. 여기에서는요, 젖소, 큰 그림이 1000마리, 작은 그림이 100마리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큰 그림이 몇 마리, 작은 그림이 몇 마리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니까 큰 그림 1000마리, 작은 그림 100마리. 이렇게 내용을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젖소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입니다 라고 해요. 큰 그림을 살펴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 큰 그림이 2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선은 2개 표시를 해볼게요. 강원, 여기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넷, 1000마리를 나타내는 것이 4개 있고요. 대전, 세종, 충청, 큰 그림이 1개, 대구, 부산, 울산, 경상, 하나, 둘, 셋, 3개 있어요. 광주, 전라 2개 있고요. 제주는 없습니다. 그럼 강원 권역, 여기가 1000마리를 나타내는 큰 그림이 가장 많으니까
젖소수가 가장 많은 권역은 강원 권역입니다. 강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권역의 젖소수는 대전, 세종, 충청 권역의 젖소수의 몇 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먼저 젖소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큰 그림, 작은 그림 3개씩. 그렇다면 3,300마리. 또 대전, 세종, 충청. 큰 그림, 작은 그림 1개씩 1,100마리. 이렇게 해서 젖소수를 살펴본다면 3,300 나누기 1,100으로 3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는 3, 3배 이렇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세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기. 우리나라 권역별 치과 병원 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치과 병원 수, 실제 병원의 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림값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6,431 어림값.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값이 나와 있어요. 자, 각각의 권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라 1,190. 이것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1,190.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10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9입니다. 이것은 올림하여 우리가 1,200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림값을 모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큰 그림은 1000개고요. 작은 그림은 100개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죠. 먼저 서울, 인천, 경기는요. 6,400 큰 그림 6개와 작은 그림 4개.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큰 그림 3개, 작은 그림 여기 3개. 다음은 강원 500. 그래서 작은 그림만 5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여기에서는 5,700으로 큰 그림 5개, 그 다음에 작은 그림 7개가 돼요. 제주는 400으로 작은 그림만 4개예요. 그러면 여기 광주, 전라 1,200. 1,200. 그러면 큰 그림이 1개, 작은 그림이 2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큰 그림 1개, 작은 그림 2개. 간단하게 그릴게요. 큰 그림 이렇게 1개. 그리고 작은 그림 이렇게 2개. 그려서 나타내시면 되겠어요. 확인 2번. 우리나라 권역별 어린이집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권역별로 나와 있는 어린이집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어린이집 수,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되겠죠. 큰 그림은요, 1000개고 작은 그림은 100개입니다.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 5,200, 큰 그림 5개, 작은 그림 2개. 그 다음에 강원은 800으로 작은 그림 8개, 대전, 세종, 충청. 여기는 2,600, 큰 그림 2개 하고요. 작은 그림이 6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 밖에부터 좀 그려볼게요. 큰 그림이 2개,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이 6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두 6개. 큰 것 2개, 작은 것 6개. 그 다음에는요. 여기 대구, 부산, 울산, 경상 3,200. 큰 것 3개,
그 다음에 작은 것 2개. 이렇게 3개, 그리고 작은 그림 2개. 들어갑니다. 다음은 광주 전라 2100. 큰 그림 2개 하고요. 작은 그림 1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래프를 완성해 주세요. 띠그래프 알아보기. 띠그래프. 먼저 뜻을 살펴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띠그래프는 비율 그래프예요.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 모양을 바로 띠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가 기준이에요. 전체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각 부분, 각 항목을 자, 그것을 비율과 함께 나타냅니다. 모양은 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볼게요. 예를 들어 은진의 반 학생들이 키우고 싶은 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항목은 각각의 동물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항목의 비율도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비율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띠 모양이다라는 거죠. 띠 그래프의 그 전체는 100%예요. 0부터 전체 100%. 자,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가 각각의 항목이 되겠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무엇으로? 비율로 나타내요. 42%. 고양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 자, 그것을 학생 수로 나타낸 게 아니고 28% 비율로 나타내죠. 햄스터 몇 명이 좋아한다? 아니요. 21%가 좋아한다. 이렇게 나타내요. 토끼 9명? 아니요. 9%가 좋아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볼게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42%입니다. 그 다음에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21%입니다. 여기 이렇게 띠 그래프 안에 그 항목의 비율이 적혀져 있어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학생 수는 자, 강아지 42%죠.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 학생 수 21%예요. 그것의 몇 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학생 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비율만 알고 있어요. 자, 학생 수끼리 비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율끼리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생 수는 여기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학생 수는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 학생 수의 몇 배입니다를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학생 수 그 비율,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 학생 수 그 비율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배예요. 2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 가장 많은 학생이 키우고 싶은 동물은 무엇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띠가 가장 긴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강아지예요.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띠 그래프 특징을 볼게요. 띠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몇 %인지 비율을 써놓죠. 그러니까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또는 띠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띠 그래프는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 얼마나 짧은지도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죠. 그리고 몇 배 몇 배인지도 빨리빨리 알 수 있어요. 확인 3번. 성민이네 학교 학생들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넣으세요. 호주, 미국, 스위스, 일본. 여기에서 전체 100%입니다.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하죠. 모양이 띠 모양이에요. 자, 띠 그래프 여기다 써볼게요. 띠 그래프는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비율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를 여행하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몇 %입니다. 여기 29%라고 친절하게 써있네요. 29%. 가장 많은 학생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많은 학생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요. 띠가 가장 길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금 헷갈려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 백분율을 찾아보세요. 31%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31%요. 그래서 답에다가 31%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나라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을 써주시면 돼요. 나라는 미국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그 다음에 호주를 여행하고 싶은 학생 수는 일본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 수의 몇 배입니다. 선생님, 저는 학생 수는 몰라요. 이거는 선생님도 몰라요. 하지만 그 관계는 알아요. 왜?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주를 여행하고 싶은 학생 수는 비율이 30%예요. 일본을 여행하고 싶은 학생 수는요, 비율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랑 10%의 관계는 알고 있죠? 그게 학생 수의 관계와도 똑같아요. 30 나누기 10으로 3, 즉 3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 3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띠 그래프로 나타내기. 띠 그래프를 알고 있죠? 내용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소유린의 마을에 심은 종류별 나무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띠 그래프로 나타내요. 종류별로 나무가 있죠? 소나무는 12그루, 은행나무는 9그루, 벚나무는 6그루, 기타는 이렇게 3그루. 기타라고 하는 거는요. 소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그 외에 다른 여러 나무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너무 그 수가 적어서 기타에 속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합계 모두 더해서 30그루라고 합니다.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우리는 띠 그래프라고 하는 무엇? 자, 비율 그래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냥 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소나무 12그루가 과연 몇 %인가요?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30그루 중에서 12그루는 몇 %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각각의 나무 수를 백분율을 구해야 돼요. 소나무 12그루는 기준 30 중에서 12는 몇 %인가요를 계산하는 거예요. 30분의 12 곱하기 100. 계산을 해보면 40%요. 이렇게. 그럼 은행나무 9그루는요. 30 중에서는 얼마만큼이에요? 30분의 9 곱하기 100. 계산하면 30%요. 이렇게. 벚나무 6그루. 30분의 6 곱하기 100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입니다. 기타 3그루예요. 그러면 30분의 3, 10분의 1이죠. 그래서 백분율로는 10%가 되겠습니다. 10% 따라서 각각의 백분율을 찾았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그렇다면 40%, 그 다음 30%, 그리고 20%, 10%. 그러면 나는 계산을 잘했겠지 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40%, 30%, 그리고 여기에서 20% 하고요.
10%를 모두 더해서 100%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백분율을 잘 구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잘 구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백분율을 구했어요. 그래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띠를 나눕니다. 여기에 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소나무는 40%니까 여기까지만 띠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30%니까 그럼 30에다가 띠를 나누는 게 아니고 40%그 다음에 얼마만큼? 30%만큼 더니까 얼마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30%만큼 더 가서 띠를 나누는 거죠. 70까지야. 그 다음에는 벚나무가 20%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 둘, 20%만큼 더 가서 90, 여기에다가 띠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타가 10% 이렇게 되겠죠. 띠를 나눈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나눈 부분에 이제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그게 바로 무엇? 소나무 항목 그 백분율. 은행나무 30%, 벚나무 20%, 그리고 기타 10% 이거 써준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띠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종류별 나무수 다섯 번째. 이렇게 해주면 그럼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 과정이 끝난 거예요. 알겠죠? 자, 띠 그래프 참고하세요. 여기 작은 눈금 한 칸은 5%를 나타냅니다. 이거 5%예요. 알겠죠?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과정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띠 그래프로 나타내기라고 하는 문제 유형 중에서요. 그 순서를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백분율 구하고 100%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백분율의 그 크기만큼 각 항목 잘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 써주고요. 이렇게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띠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확인 4번. 경민이네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띠 그래프입니다. 표와 띠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간식별 학생 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합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백분율을 모두 구하고 백분율에 따라서 여기 띠 그래프를 나눕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성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피자는 백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치킨 생각해보죠. 120명 중에서 30명이라고 했어요. 120분의 30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이것은 4분의 1 곱하기 100입니다. 25%예요. 그 다음에 햄버거 생각해 볼게요. 햄버거는 24명입니다. 120 분의 24예요.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100 이것은 20. 2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12명이니까 120명 중에서 12명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각각 백분율 써볼게요. 25%, 20%, 10%.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분율을 모두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 선을 그어서 나타내 볼 건데 피자가 45%, 치킨이 25%니까 45%에서 25%만큼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70, 여기에다 그어줘야죠. 여기 작은 눈금은 5%니까 5칸만큼 더 가요. 아니면 45에다가 25를 더하면 70, 여기까지. 다음은 20%만큼 더 가야 되니까 70에다가 20을 더하면 90. 여기까지 선을 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기타예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으로 모두 띠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항목과 또 비율을 써 주어야 합니다. 치킨 100분율이 25%. 다음은 햄버거. 햄버거는 20%. 그 다음에는 기타. 기타가 여기에서 10%. 이렇게 항목 또 무엇? 여기 이렇게 100분율. 제목은 쓰여져 있습니다. 잘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원 그래프 알아보기. 원 그래프.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해서 비율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 모양이 나타내서 원 그래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원 그래프 볼게요. 지민이네 반 반장 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전체는요. 100%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것을 20칸으로 나타내서 이 한 칸은 5%입니다. 5%. 자, 이 중에서 여기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정우가 있네요. 정우는 40%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유빈이는 30%, 선아는 25%, 그리고 정민이는 5%. 후보자별로 득표수, 이렇게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유빈이가 얻은 표는 전체의 30%입니다. 정민이가 얻은 표는 정민 찾으면 돼요. 5%라고 써 있죠. 그래서 5%입니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는요. 여기 항목 내용 그리고 그 아래 비율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몇 %인지 알 수 있죠. 유빈이가 얻은 표 수는 정민이가 얻은 표 수의 몇 배입니다. 유빈이는 30%, 그리고 정민이는 5%이기 때문에 30 나누기 5로 6배. 직접 이렇게 그 득표 수는 알 수 없어도 여기에서 비율로만 계산을 해도 몇 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6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비율로만도 알 수 있죠. 비율이 높을수록 원 그래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요. 그래서 정우입니다. 그렇다면 정우가 반장이 됐겠네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정민이하고 선아, 이 관계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정민이의 득표 수, 이것은 선아 득표수의 5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내용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세요. 원그래프의 특징 참고하세요.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기에 좋은 그래프 중에 하나죠. 원그래프. 그것을 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가 기준이 됐을 때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해요. 원그래프는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백분율을 표기하기 때문에 작은 비율까지도 잘 나타낼 수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확인 5번. 경순의 과수원에서 생산한 과일의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네모안에 알맞은 수나 말을 써 넣으세요. 과일별 생산량이에요. 여기 이렇게 과일 나와 있어요.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원 그래프입니다. 포도 생산량은 전체의 몇 %입니다. 20%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죠. 20%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한 과일은 여기에서 넓은 부분을 차지한 것 찾아보면 되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사과하고 배하고 비슷해 보이고요. 또 배하고 포도도 비슷해 보여 라고 혹시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비교하면 돼요. 실제로 35하고 25. 자, 비율이 어때요? 35%가 더 크게 알 수가 있죠. 35%. 그러면 그 과일을 물어보니까 과일 이름을 쓰면 돼요. 사과입니다. 여기에다가 35%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배의 생산량은 감 생산량의 몇 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배 생산량 25%입니다. 감 생산량은 5%입니다. 25 나누기 5. 5죠. 그래서 5배요. 5배 답으로 써주세요. 원 그래프로 나타내기. 하은이네 반 학생들의 취미 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원 그래프로 나타내봐요. 취미 활동별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각각의 취미 활동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합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 그래프가 어떤 거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비율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율, 각각의 백분율을 구해야 합니다. 합계 있죠? 각각 항목별로 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백분율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SNS 활동 40명 중에서 16명이니까 40분의 16 곱하기 100으로 40% 구할 수 있습니다. 40%. 운동은 40명 중에서 10명이니까 40분의 10 곱하기 100으로 25%. 악기 연주는 8명, 40명 중에서 8명이니까 40분의 8 곱하기 100입니다.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5분의 1 곱하기 100, 20%예요. 독서는요, 40분의 6 곱하기 100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2로 나눠서 생각해보면 20분의 3, 그리고 또 20으로 약분을 해보면 15%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이렇게 백분율을 찾았어요. 그러면 백분율을 모두 구하긴 했으나 잘 계산했는지, 즉 그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40%, 25%, 20%, 15% 모두 더해서 100%가 됩니다. 확인을 했어요. 다음은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또 마지막으로 원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원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원그래프 직접 생각을 해보죠. 여기 원그래프 지금 조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백분율을 구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눈금 한 칸이 5%인 것 생각을 해서 선으로 나눠야 돼요. 자, 여기 선으로 나누는데 먼저 SNS 활동이 40%입니다. 그러면 8칸만큼 이렇게 선으로 나눠요. 여기가 40%인데 8칸을 다 세는 게 조금 귀찮아 라고 하면은 보통 25%, 50%, 75%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50에서 2칸만큼 덜 간 이곳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25%예요. 그쵸? 25% 그렇다면 여기 40에서 5칸만큼 더 가요. 하나, 둘, 셋, 넷, 5칸만큼 더 가서 이렇게 선을 나누죠. 악기 연주는 20%, 그럼 4칸만큼 더 가요. 하나, 둘, 셋, 넷, 4칸만큼 더 가서 이렇게 선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5%, 그러면은 이만큼 모두 총 100%가 되는 거니까 여기 선을
나눠서 완성할 수 있고요. 이제 각 항목 또 비율 쓸 수 있습니다. SNS 활동 16, 16명, 그러니까 40% 쓸 수 있고요. 다음은 25%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 25%, 악기 연주가 20%, 다음은 여기 독서 15%. 자, 이렇게 해서 각 항목 이름, 그 내용하고 또 백분위를 쓸 수 있고 마지막에 제목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그래프로 직접 나타내 봤습니다. 확인 6번. 혜수가 사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와 원그래프요. 표와 원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종류별 교육기관 수가 나와 있고 합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는 거죠. 자, 여기 초등학교는 나와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백분율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중학교는 700, 이 중에서 175예요. 그러면 백분율 구하는 거니까 100을 곱해서 나타내요. 4분의 1과 같아요. 그래서 25%입니다. 고등학교는 700분의 140, 5분의 1과 같으니까 100을 곱해서 20% 구할 수 있고요. 대학교는 700분의 35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5%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써볼게요. 25, 20, 그 다음에 5. 참고로 백분율을 구해주는 빠른 방법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합계끼리 보면은요. 합계 700에서 백분율 100을 보면 7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각각의 항목도 똑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대응 관계에서 7로 나누면 돼요. 중학교 175 똑같이 7로 나누면 돼요. 고등학교도 7로 나누세요. 여기도 7로 나누세요. 단, 이 방법을 모두 할 수 있을 때만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걸 다 할 수 있어. 빨리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7의 관계도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백분율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백분율을 모두 구했어요. 자, 모두 다 더했더니 100 합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종류별 교육기관 수 우리 원그래프로 완성을 해볼게요. 중학교는 25%, 지금 눈금 하나는 5%. 그래서 중학교 25%가 되기 때문에 50에서 25를 더하면 75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요. 고등학교 20%입니다. 75, 여기에서 4칸 더 가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대학교 5%니까 눈금 하나. 선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항목별 내용, 중학교, 그 다음 비율은 25%. 고등학교예요. 이것은 20%, 대학교 5%인데 여기다 쓰려고 하니까 너무 칸이 작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쓰세요. 대학교 5%. 원그래프 완성했습니다. 친구들도 잘 해보세요.